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간호학 7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하지 못했던 그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의 그 단계랑 오늘 이제 세계보건기구 그다음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 단계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건소가 하는 기능이 많다고 했었고, 그 중에서도 금연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금연 프로그램을 이제 한다고 쳤을 때,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눈 건데, 처음에는, 여기 두 번째는 계획 단계니까 처음에는 계획의 전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획 이전 단계라고 할게요. 계획 이전 단계. 계획 이전 단계에서는 나는 정말 담배를 끊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할 생각이 뭐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금연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뭐예요? 금연이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지 못하다, 건강에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담배가 상당히 나쁘다, 그러니까 유해하다. 그래서 유해성 교육을 이제 계속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계획 단계예요. 계획 단계는 그냥 나쁘다, 요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것이 나쁘다, 아주 안 좋다, 몸에 해로울 것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예요. 하지만 당장 내가 끊고 싶지는 않다예요. 당장 끊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까는 금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각은 해요. 네, 안 좋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유해성도 알고, 금연을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요. 하지만 당장 금연은 안 한다. 당장 금연은 하지 않는다. 그게 계획 단계예요. 그 다음에 금연을 준비하는 단계를 준비 단계, 세 번째 준비 단계가 되겠어요. 이거는 금연을 지금 이제 마음 먹고 있어요. 이제 준비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연 이제 언제부터 할까, 그 날짜를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예정일이죠. 금년 시작할 예정일, 시작 예정일, 예정일을 정해요. 정하는데 한 달 이내로 정해야 돼요. 한 달 이내로. 내년에 하겠죠. 내년에 끊어야죠. 그거는 안 되고, 그건 준비 단계 아니고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자, 지금 준비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 행동 단계는 이제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담배를 안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연에 돌입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금연에 돌입했다. 그런데 그 금연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를 행동 단계라고 할 거예요. 6개월 이내. 그러면 금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금 넘었다. 6개월 이상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유지 단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기준이 6개월이 되는 거예요. 행동 단계는 금연하는 거 맞는데 6개월 이내, 유지 단계는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내는 얼마나 담배가 피우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금단 증상 있죠? 금단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금단 증상을 잘 넘길까? 다른 데 관심을 돌릴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겠고, 유지 단계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으쌰으쌰 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어요. 다시 해볼까요?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 단계, 계획 이전 단계, 아무 생각이 없다. 계획 단계, 나쁘기는 하다. 준비 단계, 자, 언제부터 할까요? 자, 한 달 이내에 금연 날짜를 정한다. 행동 단계, 금연 시작 6개월 이내. 유지 단계, 금연 시작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요 단계 알고 계시고요. 가끔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가 있어요. WHO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 WHO. W가 이제 월드예요, 월드. 세계. H는 이제 헬스, 건강, 보건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O는 오르가니제이션 해가지고 뭐 기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WHO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자, 이 세계보건기구의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목적이에요. 이 WHO의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가능하다면 최고의 건강 수준에 닿게 하는 거, 도달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겠죠. 건강하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 되겠어요. 언제 세계보건기구가 만들어졌느냐? 이제 만들자 한 거는 그 전에 이제 있었는데, 딱 설립이 된 것은 1948년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1948년 4월에 만들어졌고요. 본부는 우리 스위스의 제네바란 도시가 있어요. 우리 적십자사도 그 스위스에, 그쵸? 제네바가 본부였잖아요. 똑같네요. 그리고 지역사무소가 여기 본부 빼고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다고 합니다. 6개. 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속해 있어요. 아이고.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도 있거든요. 왠지 거기 같잖아요. 아니고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소속이에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사무소는 어디에 있냐면 필리핀의 마닐라라는 데가 있어요. 필리핀 마닐라 섬 알죠? 안 가봤네요. 네. 그러니까 필리핀 마닐라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9년에 가입을 했어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소속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좀 더 뒤늦게 가입을 했는데요. 북한은 1973년도에 가입하면서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소속이라고 해야 되고, 이 지역사무소는 인도의 뉴델리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 지역사무소는 콩고의 브라자빌, 동지중해 지역사무소는 지중해 쪽이니까 이집트의 카이로, 아메리카 지역사무소는 미국의 워싱턴, 유럽의 지역사무소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주요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주요 기능이에요. WHO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뽑아보면, 국제적인 그런 보건사업이 있다면 이제 보건사업 지휘 감독하는 거 뭐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 분야의 연구 또 WHO에서 하고요. 보건 의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문가들 교육, 훈련하는 그런 기준을 개발하는 일도 하고, 기본적인 어떤 의약품을 필요할 때 이제 공급하는 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보건 문제들을 같이 상의하고 하는 일, 협의하는 일,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좀 보면,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이 전달 체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전달 체계, 보건의료 전달 체계. 자,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수요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수요자들한테 질적으로 양적으로 뭐를 줄 건데요. 뭐를 줘요? 적절한 의료를 주긴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이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의료 주는 건 맞아요. 근데 효과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줄 거거든요. 그게 잘 되어 있으면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볼게요. 유형은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었어요. 자유방임형. 아주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기업형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하고 있어요. 자유기업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속하고 있어요. 한국, 미국, 뭐 일본. 여기는 이제 정부가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아요. 정부가 간섭을 별로 하지 않아요. 아주 최소화로만 이제 무슨 일 있을 때만 간섭을 하고, 다 민간이 주도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민간이 많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맞잖아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상당히 재량권이 많아요.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진료하고, 좋은 기구 쓰고, 좋은 제품 사용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이제 좋은 그런 질 좋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으니까 또 그런 병원 찾아가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의료비는 많이 쓰게 되죠.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의료비는 상승하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점은 그래서 과잉 진료 같은 거, 과잉 진료가 이제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의사들 마음대로니까요. 의사의 재량권이 아주 많이 부여가 되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잖아요, 지금. 그쵸? 네.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보장형이 있어요. 사회보장형. 네. 사회보장형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인 나라에서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 하에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뭐 이런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그 의료 서비스를 똑같이 줘요. 그 기회를 똑같이 줘요. 그래서 무료기 때문에 그냥 누구 뭐 돈 있는 사람 먼저 가고 뭐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병원 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의료의 형평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의료인들이 별로 열성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관료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의료인들의 열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의 질은 어떻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사회주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사회주의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인의 자유 선택은 없어요. 뭐 어디로 갈지 딱 정해졌어요. 병원은 정해졌고. 하지만 이 사회보장형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사회보장형은 정부가 주도하는 거 맞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개인의 선택권이 있어요.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 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회주의형은 그렇지 않고 정부가 다 주도하고 무료로 의료 혜택 주는 건 다 똑같지만 역시나 의료질이 떨어지고 대신 자유의 선택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방임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료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우리가 좀 더 의료인들 또 의료 인력들이 상당히 전문화가 되고 있고, 그쵸? 의료비는 자꾸만 급증하고 있고, 자꾸만 이제, 급증하고 있죠. 더 좋은 뭐 기계를 사용한다라든가 이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병원을 가게 되고요. 더 좋은 거를 이제 바라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보험이 있기 때문에요.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병원을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큰 병원에,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의뢰서를 쓰고 해야지 뭐 3차 병원 가지만 그렇지 않은 과들도 있거든요. 치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냥 큰 병원으로 바로 가게 되고, 그런 것은 지금 체계적으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나라 그럼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어떤데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1차적인 진료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1차 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해요. 우리가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병이 발생하면 어디로 먼저 가요? 제일 먼저 가는 곳 있죠. 제일 우리 주변에 먼저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1차 의료기관이 되겠어요. 보통 어떤 데예요? 의원급을 많이 가죠. 우리가 그냥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 의원 가죠. 개인 의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바로 달려갈 수 있죠. 네, 저기 뭐 저기 외지에는 그 도서 벽지에는 보건진료소도 갈 수가 있겠고요. 자, 조산원도 1차 의료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병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곳, 제일 먼저 접촉할 수 있는 곳, 그것이 1차 의료기관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체계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2차 진료 단계는 1차에서 조금 이렇게 뭐 진료가 조금 더 검사가 더 필요하다라든가, 자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급으로 많이 가잖아요. 병원급으로, 의원급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병원에 가면은 그 각과의 전문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전문의가 진료를 해요. 그리고 1차보다는 그 2차 의료기관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라든가 의료기구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도 조금 더 할 수가 있고, 그렇고 입원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차 진료 단계, 이제 우리가 3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1, 2차보다는 조금 더 1, 2차보다 더 세분화되고 더 전문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가보면은 조금 더 이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그쵸? 많이 나눠져 있어요. 내과도 그냥 내과가 아니라 감염내과.
뭐 내분비내과 이렇게 내과 선생님들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어요. 3차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500병상 이상의 그런 종합병원 또 대학병원 는 3차 의료기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3개만 썼는데 네 번째로 좀 하나 추가를 하자면은 특수진료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특수진료병원. 특수진료병원이라는 건 조금 더 이제 특수한 질환, 조금 더 특수한 진료, 특수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좀 특수한 질환이라든가 좀 특수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특수진료병원이 되겠어요. 입원실도 있고 외래 진료도 볼 수 있고 뭐 정신과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뭐 국립 마산 결핵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뭐 결핵병원이라든가 자 이런 좀 특수진료병원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고요. 그 다음 6번은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라고 나오는데 WHO에서 말한 이렇게 1차 보건의료 아까 우리 1차 진료 단계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차 의료기관 가는 거. 자, 이런 거를 접근할 때 정말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영어로 하면 A로 시작하기 때문에 4A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발생한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가까워야 된다는 뜻이고요. 지리적.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 지역 내가 사는 곳에는 없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문화 제가 오늘 이제 어제 수업을 했군요. 어제 보건간호 시간에, 그쵸? 뭐, 다문화 가정이 요즘에 참 많아요. 그런데, 뭐, 다문화 가정에 그런 이제 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도 지금 저희 나라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와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하게 하셔야 되죠.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니까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주민들한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셔야죠.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의 참여가 있으면 상당히 좋죠.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우리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이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민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운영위원회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보건진료소가 잘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겠고 그런 거죠. 그리고 뭐 마을 건강원 제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1차 보건 의료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좋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지불 부담 능력에 맞게끔 그런 수가가 제공이 되어야지 보건 의료 수가가요. 보건 의료 수가가 이제 적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비싸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1차 보건의료 만약에 보건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건소나 뭐 보건지소 갈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이런 거 있으면은 좋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OX 문제를 풀어볼게요. OX 문제. 자, 1번.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적정한 의료를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그러니까 보건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O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보건의료 추진 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수용 가능성 맞고요. 지불 부담 능력에 맞게끔 수가가 있으면 적절했으면 좋겠다. 맞고요. 정부의 참여가 아니라 주민의 참여라고 하셔야 되고요. 접근성이 있다. 이건 좋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틀렸으니까 X. 자, 3번 우리나라의 1차 의료기관에는 특수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특수진료병원과 대학병원들이 있다. 자, 1차 의료기관에는 아까 의원, 보건소 이런 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질환을 치료하기엔 특수진료병원 아니고 대학병원은 3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틀린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뭐 좀 더 자세히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정리를 했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